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토니 버크가 이렇게 말했죠. 이민의 개념은 사람들이 호주에 올 때 호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화라는 단어를 결코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잃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다문화 대화의 일부로 사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정체성이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멜팅팟 개념에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정체성이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칼리프 국가를 세우고 싶어합니다. 알라 수바나후와 탈라의 샤리아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알라 수바나후와 탈라의 샤리아 없이 사는 내일 우리는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멸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피는 헐값이 되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를 당신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국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사실 영국은 잊으세요. 이것을 보세요. 이곳은 시드니입니다. 이곳은 시븐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곳은 시드니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호주에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는 어떻게 이슬람화할 수 있을지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을 정말로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호주 가치관과 공통점을 찾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토니 버크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에게 통합이나 동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에게 통합하려고 노력하라고 아무런 압박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나라에 왔으니 좀 통합하려고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아름다운 나라,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당신이 여기에 오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당신이 애원했잖아요. 당신은 구국에서 호주 대사관 앞에 줄을 서서 제발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 빌어먹을 후진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왔으니 어서요. 노력 좀 해보세요. 사회에 융화되려고 해보세요. 우리 언어도 좀 배우고 호주 역사도 좀 알아보세요. 호주의 역사는 뭐죠? 첫 함대가 언제 왔나요? 우리 첫 번째 총독의 이름은 뭐였죠? 공정한 기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관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아니요. 토니 버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당신 자신이 되라고 하죠. 제 머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모든 게 위험해요. 모두 다 차별을 겪어요. 미국이요, 제발. 제발요. 사람을 죽이는 나라. 자기가 친구야. 달러를 위해서라고 했잖아. 지옥을 위해서라고. 사람들아, 카트만드 만세! 이슬람 만세! 자투쿠파 하! 자, 누가 들어볼래? 그리고 난 이 광대를 아주 세게 까버릴 거야. 왜냐면 그녀가 파키스탄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봐,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게 됐잖아. 난 유색인종이야. 알겠어? 감히 나를 대신해서 말하지 마. 이 광대 얘기 좀 들어봐. 이제 우리는 사회적 결속이 뭔지 알게 됐어. 그들에게 사회적 결속이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네가 유색 인종이거나 무슬림이거나 아랍인이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면 그냥 입 다물라는 거야. 네 충고나 잘 들어. 입 닥치라고. 우리가 네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호주의 가치를 우선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호주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죠? 호주 국민들이, 당신들 같은 바보들이 우리 랜드마크와 도시를 전쟁터로 만드는 걸 당할 만한 무슨 잘못을 했나요? 매주 이런 한심한 시위들을 봅니다. 호주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죠?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감싸주니까요. 하지만 영국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이제 알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이제 큰 인도계 인구가 있고 파키스탄계 인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머리를 극적이며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채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국 내 파키스탄계 사람들은 영국 정부가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 파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도계 사람들은 아니 잠깐만 우리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하죠. 영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영국이 중립을 지키려고 하면 영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영국은 카슈미르 분쟁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이 파키스탄을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호주에는 인도계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도 인도 측의 주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저는 카슈미르에 대한 인도 입장을 지지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입니다. 호주의 대인도 대파키스탄 외교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슬람주의자들은 인도주의자인 척합니다. 만약 무슬림들이 호주를 정복했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 대륙의 원주민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오늘날의 이슬람주의자들보다 훨씬 온화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성을 왜 연방경찰이 체포하지 않는 겁니까? 그녀는 울라한입니다. 호주의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급진적이며 가장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정치인인 아흐메드 우프와 이름이 매우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는 또한 원주민 공동체를 자극하려 하고 그들을 주류 호주 사회에 맞서 선동하려고 합니다. 호주 홀로코스트는 1788년 1월 2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에는 약 100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만 년 동안 살아온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그 후에는 참혹한 학살, 집단 학살, 강제 이주, 민족 청소, 외래 질병의 유입, 토지와 식량 체계, 가족, 문화의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호주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불태워라. 너는 무슬림이야. 아마도 공산주의자인 척해 사람들을 속이려는 겁니다. 소위 깨어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편이라고 믿게 하려 하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 무슬림은 모순된 말이며 항상 무슬림일 뿐입니다. 자라 술타나만 예외입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녀는 히잡을 쓴 사람이요. 이 사람이 히잡을 쓴 사람이에요. 그녀는 테러를 선동하며 모든 경찰서를 불태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좌파라서 아무 조치도 없을 겁니다. 그녀는 테러 선동 혐의로 기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추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중 몇 명만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몇 명만요. 나머지가 어떻게 순순히 따르게 되는지 보세요. 그들은 호주에 살기 위해 알라, 이념, 이슬람도 포기할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네 고향 나라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엉망진창이요. 아무도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조차도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자신이 태어난 곳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 나라를 옹호하고 당신을 받아준 나라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죠. 사실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세요. 그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잃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보세요. 이라크 태생 경비원 모하메드 하산 알바야티가 시드니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호주 감옥에서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붙잡아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그녀를 성추행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가게에 있는 아저씨가 내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포함시켜야 했어요. 라샤돌 이슬람, 29세, 호주에서 브리징 비자로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 국적자입니다. 이 인도 남자 기억나시죠? 방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발이 묶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라고요. 영구적으로 임시 신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호주의 민주주의에 완전히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브리징 비자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서부 시드니의 비좁은 쉐어하우스에서 최대 8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던 그 남성은 15세 소녀를 4주 동안 감금했고 최소 4번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4주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서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신고하지 않았죠? 15세 소녀는 서부 시드니 블랙타운의 한 거리에서 맨발로 달리고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라샤들 이슬람이 바짝 뒤쫓으며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공포영화 장면 같습니다. 그 소녀는 경찰에게 이슬람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4주 동안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감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그루밍 갱단입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그루밍 갱단 상황입니다. 15살 소녀입니다. 그들은 호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앞으로 2년이나 더 겪어야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그들은 115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범죄자들 말입니다.